독하고 지독한 년, 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도 다들 네 지랄 맞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남편의 손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48살 김아인 씨의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명 쇼 호스트였습니다. 화면 속 저는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38이 될 때까지 저는 결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두지 않으려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주변에서는 아인 씨 같은 며느리감이 어디 있냐며 난리였고 소개팅 제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결혼? 나한테는 일이 있잖아. 그런 제게 송준섭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후배가 소개해준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준섭은 달랐습니다. 제가 차갑게 굴어도 바쁘다고 연락을 끊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인 씨, 점심 거르셨죠? 도시락 싸왔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준섭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인 씨가 건강해야 방송도 잘하시잖아요. 전 그냥 아인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야근이 길어진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빗속에서도 눈 오는 날에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평생 일만 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좋아했던 다른 남자들은 제가 너무 도도해 보여서 였을까요? 감히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섭은 달랐습니다. 제 앞에서 당당했고 저를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열었고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이나, 정말 행복해 보인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완벽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청률은 계속 올라갔고 집에 돌아오면 준섭과 서연이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날까지는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사시기로 해서 저는 부지런히 시어머니 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 두꺼운 이불 아래 숨겨진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를 꺼내 든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송준섭과 다른 여자의 이혼 서류. 날짜를 확인하는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식 한 달 전이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럼 나랑 연애할 때 준섭은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 요구했던 결혼증명서, 그 위조된 서류의 원본이었습니다. 미혼이라고 적힌 그 서류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야? 그 순간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준석, 도시락을 챙겨주던 준석,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준석, 모든 것이 계산된 연극이었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한 준섭이었습니다. 아이나, 나왔어. 평소와 똑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섭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섭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내 그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왜 뒤져? 대답해봐.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방송에서도 떨지 않던 제 목소리가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이혼했다고? 그럼 나랑 연애할 때 당신은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잖아. 준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그의 태도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쩌라고라니?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속였잖아. 속였다고? 야, 김하인. 어차피 이혼했는데 뭐가 문제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 준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증명서 위조? 그거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내가 독신 증명서 내라고 난리를 쳐서 안 그러면 결혼 안 한다고 협박해서 할 수 없이 만든 거라고. 협박? 결혼 전에 상대가 싱글인지 확인하는 게 협박이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억울하면 결혼 무르던가. 응? 이혼하자고. 법원 가든가. 준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방에서 서연이가 놀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깼잖아. 시끄러워. 내가 조용히 했으면 애가 안 깼지. 준섭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귀에는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행복해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우리 딸 이제 의지할 사람 생겼네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 방송국 동료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시 아인 씨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시네요 하던 PD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이혼하면. 서연이는? 저는 천천히 서연이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안아 올리자 작은 손이 제 목을 꽉 감았습니다. 엄마. 응,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하지?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혼한 여자, 실패한 결혼. 그런 타이틀을 달고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서연이는? 깊은 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자.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지키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준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그 남자, 도시락을 챙겨주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남은 건 거짓말로 저를 속인 낯선 남자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준섭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같은 침대를 쓰지만 서로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준섭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띵 마이너스 띵 마이너스. 준섭의 핸드폰에서 연거푸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준섭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그냥 TV만 계속 봤습니다. 띵 마이너스 띵 마이너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문자가 많이 오는데 왜 안 보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섭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준섭의 핸드폰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온 건지만 봐도 되겠지?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켰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문자였습니다. 카드 2시 30분 여성 전용 사우나 5만 8천 원 승인 4시 40분 네일샵 12만 원 승인 미용실 18만 원 승인 더 위로 올려봤습니다. 여성 속옷 전문점 34만 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21만 5천 원 승인 모두 여성 관련 업소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섭이 화장실에 나오자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카드 도용된 것 같아. 빨리 전화해서 정지시켜. 준섭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거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도용된 거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금액도 꽤 괜찮다니까? 준섭이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카드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괜찮다고?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문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성 전용 사우나, 네일샵, 미용실, 속옷가게.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다음 날 방송 촬영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그 카드가 사용된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강남의 여성 전용 사우나. 실례지만 어제 이 시간에 여기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한 분 기억하세요? 카드 번호를 보여주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요. 자주 오시는 회원님이세요. 두 번째, 네일샵. 여기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분 단골이세요. 항상 화려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생김새가 키가 작은 편이고 머리는 긴 생머리 30대 초반으로 보이던데요. 세 번째, 미용실. 박 주인님 말씀이세요? 드디어 이름을 얻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 단골이신데 항상 남자분이랑 같이 오세요. 남편분인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분이랑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SNS에서 박주희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미용실 직원의 설명과 일치하는 사람을 결국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목록, 태그된 사진들, 위치 정보, 그리고 마침내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신사동의 한 오피스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섭이 퇴근하고 소파에 앉자마자 저는 그의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주희의 신상 정보가 적힌 메모, 그녀가 사용한 카드 내역, SNS 프로필 캡처. 이게 뭐야? 준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명해봐. 이 여자가 누군지, 왜 당신 카드로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대답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 회사 후배한테 왜 당신 카드를 줘? 사우나비, 네일샵, 미용실, 속옷까지 사주면서? 그건 외도야? 준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누구도 저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저를 때렸습니다. 넌 그게 문제야. 너무 독해. 너무 지독해서 남자가 숨이 막힌다고. 준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사 후배 맞아. 좀 도와주면 어때? 내가 벌어온 돈도 아니고 내 돈으로 내가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속옷까지 사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시끄러워. 또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피 비린내가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구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남자, 도시락을 싸주던 남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자. 그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성공한 여자, 돈 잘 버는 여자, 사회적 지위 있는 여자를 얻기 위한 계산된 연기.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준섭의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여러 번, 늑골에 금이 갔고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방송이 있어 나가야 했던 주말. 서연아 아빠랑 놀러 가자.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러. 저녁에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어디 갔었어? 아빠 친구 집. 거기서 뭐 했어? 나는 거실에서 TV 보고 아빠는 이모랑 방에 있었어. 5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까지 그 여자 집에 데리고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만 놔두고 둘이 방에 들어가?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섭을 추궁하면 제게 얘기한 서연이한테까지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2주 후 금요일 밤 또 준섭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흐릿했고 비틀거렸습니다. 김아인. 준섭이 저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넌 정말 독한 년이야. 갑자기 다가오더니 제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주희한테 전화했지? 경고했지?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뭐라고? 전화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섭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주희가 다 말했어. 내가 협박 문자 보냈다고. 목을 조이는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알아? 준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도 다들 알 거야. 지랄맞은 내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뛰어내렸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죽는구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서연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놔줘요. 아이가 울면서 준섭의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새끼가. 준섭이 발로 서연이를 걷어찼습니다. 으악. 서연이가 벽 모서리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준섭의 힘이 살짝 약해졌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준섭을 밀쳤습니다. 으악. 준섭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기침을 하며 바닥을 짚었습니다. 목이 쓰라렸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기어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준섭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시 다가왔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저는 서연이를 안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맨발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 김아인. 어딜 가? 당장 들어와. 뒤에서 준섭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남편이 저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이를 꽉 안은 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제 딸은, 서연이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고개를 돌리자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끝내야 해. 부모님의 실망, 세상의 시선, 실패한 결혼이라는 낙인.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연이와 제 생명이었습니다. 나가자. 이 지옥에서 나가자.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준섭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어. 집에 와.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아이나. 서연이 보고 싶어.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나.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제 목에 멍자국과 서연이의 상처를 보신 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혼할 거야. 그날 부모님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결혼 전 이혼 숨긴 것, 외도, 폭행, 서연이까지 때린 것, 목을 조른 것.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미안해, 엄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바보야. 너 혼자 이런 일을 겪다니 엄마 아빠 실망시키는 게 뭐라고.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준섭의 이혼 서류 사본, 위조된 결혼 증명서, 박주희와의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단서, 5장, 목에 멍 사진, 서연이의 상처 사진, 모든 것을 모아뒀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준섭이 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도 내 성격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할 거야 라고 협박하던 그날의 녹음.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이름을 험하게 부를 때부터 불안함에 핸드폰 녹음을 시작해놨던 겁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하겠어요. 전부 다. 며칠 후 이혼 소송장과 함께 폭행, 협박,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저 김아이는 남편 송준섭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결혼 전 이혼 사실을 숨기고 저를 속였으며 결혼 후 지속적인 외도와 폭행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와 제 딸을 위해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을 누군가를 위해. 아래는 증거 자료입니다. 게시물을 올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댓글이 1000개를 넘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인 씨,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유명 쇼호스트 김아인, 남편 폭행에도 폭로, 결혼 전 이혼 숨기고 증명서 위조까지, 5세 딸까지 폭행.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준섭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당장 글 내려. 각오해, 너 완전히 끝났어. 읽고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준섭의 회사에서 해고 통지가 나갔습니다. 박주희는 회사를 그만뒀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준섭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얼마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준섭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척하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아이나, 제발 내 이름 부르지 마.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이혼 합의서에 사인해. 조정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준섭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재산, 명예, 사람들, 그리고 가족.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섭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폭행, 사기, 외도 기사가 가득했으니까요.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들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주희도 그를 떠났습니다. 돈 없고 직업 없는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됐구나.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업자득이지. 저와 서연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서연이는 이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늘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이를 보내고 거울을 봤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긴 몸의 상처들은 다 아물었습니다. 방송국 복귀 첫날이었습니다. 아인 씨, 오랜만이에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인 씨 덕분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한 후배 작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거든요. 아인 씨 보고 용기 내서 헤어졌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구나. 저녁 8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카메라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방송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준섭과의 결혼, 그 악몽 같은 시간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사랑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이혼한 여자, 실패한 결혼. 그런 낙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자, 서연아.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김아인 씨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용기 내어 침묵을 깬 아인 씨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인 씨와 서연이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